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잠깐 좀 나갔다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하는데요.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몇 분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투자하시는 분에게 또 상담 의뢰를 좀 받았고요. 그거를 통화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업계에 있는 분 두 분은 한 분은 전용 면적 200평, 한 분은 전용 면적 400평을 임대를 맞추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건물인데 전용 면적 200평과 전용 면적 400평을 임대로 맞추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굉장히 조금 문제성이 대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사실 기존 영상에 한번 언급은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큰 면적을 분양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호실, 내 옆에 호실, 내 옆에 호실, 간단히 따져서 호실이 전체 뭐 전용 면적이 200평이 되려고 봤을 때 호실이 만약에 뭐 한 20개가 필요하다고 치면 그 20개 안에 그 분양자가 각각의 분양자가 10명이 넘는 이런 케이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양 면적이 400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더 클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의 이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임대를 쓰려고 하는 기업은 하나예요. 기업은 하나인데 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임대를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거를 어느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이렇게 임대 관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임대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를 쓰고자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증상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익히 예상을 했던 바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호실이 작아졌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공급자의 니즈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 호실이 작아져서 전체적인 분양 외형이 작아진 게 사실은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역으로 봤을 때 이게 임대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내 호실 하나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별력이 떨어져 버릴 수 있고, 그 사이즈만한 그 호실만 임대를 줘야 된다는 이 한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렇게 통합돼서 진행되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분양받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해 내기도, 진행하는 사람들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분양을 받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거를 이렇게 알고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만약에 한 개 층에서 만약에 전용 면적이 만약 200평이 필요한데 200평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1부터 25까지 중에서 11호가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에요. 그럼 또 200평을 임대를 못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가는 지금 현재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 작은 호실들만 어떻게 임대를 맞추느냐. 기업체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는 그렇게 다 작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또 임대로 쓰려고 하는 기업체들 또한 또 회사 컨디션이 나쁜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어제 한 분은 자기가 호실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임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 잘 줄 수 있을까?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호실이 1호실인데 2호, 3호, 4호 호실의 주인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봐라. 한번 파악을 해서 함께 같이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면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 맥락이 막 같잖아요. 앞에 맥락하고 뒤에 맥락하고 맥락은 같아요. 이게 너무나 많은 구분 소유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고 이렇게 의뢰를 하실 때 사실 제가 분양 대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거를 제가 시행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미리 정리를 하고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형수로 이렇게 임대해 줄 것을 보관해 두고 사전에 이거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렇게 분양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뭐 전용 면적 뭐 150평, 200평 이거 하나 맞추면 됩니다. 그럼 기업체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저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미리 저처럼 알고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분양을 받으실 때 사실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많은 수가 분양을 받고 또 분양의 특성상 이렇게 누가 분양했는지도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알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중간에 또 실사용자가 또 들어가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실사용자가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실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건물을 선택을 하는 게 리스크는 가장 적죠. 왜냐면 그 중에 대부분의 실사용자가 들어가고 그 중에 제가 중간에 임대사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내 물건에 대해서 임대를 맞추기가 편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할 때는 실사용자가 선택이 더디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처럼 임대 투자자나 그냥 개별 투자자들이 분양을 하게 되는데 사게 되면 먼저 사고 나중에 실수요자들은 검토를 굉장히 늦게 하다가 이렇게 분양을 받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임대를 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실 분들하고 같이 물건을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제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저에게 위탁하고 이런 형태로 좀 회사를 좀 더 탄탄하게 키워가 볼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은 잡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투자할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이따가 아직 퇴근 전인데요. 또 잘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 잘 퇴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